삼성전자 경영진이 광주시를 공식 방문해 사실상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체 신사업 투자 약속은 없어 지역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백남기 씨와 가족, 동료 농민들은 정부의 외면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미움을 거둬달라는 사과의 말을 남기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야권 지역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폭설이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제설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표면에는 구멍이 움푹 패인 이른바 포트홀이 생겨나 골칫덩이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어떤 생산 라인을 언제 어디로 옮기는지 또 그러면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밝히라는 광주시의 요구에 삼성전자가 응답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응답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부문을 총괄하는 서병삼 부사장이 윤창현 광주시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8일 윤장현 시장이 삼성전자 경영진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지 19일 만입니다. 삼성의 답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급으로 가는 전환기로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저가형 제품은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역으로 말하면 저가형 가전 생산 라인은 해외로 이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신 에어컨과 냉장고 신제품은 광주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가전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신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에는 삼성 측이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분간 광주시장과 면담한 삼성전자의 서병삼 부사장은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광주시청을 떠났습니다. 많이 좋은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추가 이전 있어요? 프리미엄 가전은 광주에서 계속 생산하고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얻는 수준에 그친 이번 면담은 실속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계의 불안이나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우리 지역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인 보성의 농민들이 매일 집회를 열며 백 씨의 쾌를 빌고 있지만 백 씨는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보성역에서는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린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의 고향 후배, 농민회 동료들입니다. 폭설과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67일째 매일 모여 백남기 씨가 의식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같이 또 농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똑같이 또 고민하고 이런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의 바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 씨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 씨의 가족들은 공권력의 폭력에 시민이 나가 떨어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위로 방문 한번 하지 않는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말합니다. 영상도 다 있고 사진도 허다하게 있고 한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980년 5.18 하루 전날인 5월 17일 계엄군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아직껏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런 걸 신청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 당시에 운동했던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무슨 면목으로 그런 거를 신청하느냐. 개항 논란이 여전한 정부의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원 논란 등 지난해 민중총궐기가 일어났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남기 씨 가족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람을 향해 직접 물대포를 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야권 지형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구도로 재편되면서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역 민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결국 사퇴했습니다. 친노 패권의 상징으로 대변되던 문 대표의 사퇴와 함께 더민주는 빠르게 김종인 선대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무늬만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 문화를 모두 바꾸는 진짜 혁신 없이는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대위원 7명 가운데 우윤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을 포함시켜 텃밭인 호남 민심 추스리기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에 이어서 박주선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또 박준영 전 지사와 김민석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통합도 탄력을 받고 있어 지역 민심 탈환에 추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야권 지형이 이렇게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구도로 재편되면서 호남 쟁탈전은 현역 물갈이 등 인적 쇄신 흐름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 인사를 제외하고 현역 하위 20% 물갈이 방침을 밝힌 데다가 호남, 특히 광주에선 영입 인사 배치 등 특별한 공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호남 기득권 타파를 외쳐온 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과 새 인물 공천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1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됨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인적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민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호남 의원들의 탈당과 분열이었고 호남 유권자의 실망과 좌절이었다며 쓰라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사퇴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자신이 그만두는 것으로 미움을 거두고 당이 달라졌다고 인정되면 다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공서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 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호별 방문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등은 업무용 사무공간으로 볼 수 있어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에 전쟁 같은 제설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도로 옆으로는 제설로에 쌓인 눈더미가, 그리고 도로 위에는 뻥뻥 뚫린 포트홀이 골칫덩이로 남았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먼지가 뒤섞인 눈더미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도로. 고가도로 표면에 축구공보다 큰 구멍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마다 곳곳이 뚫린 이른바 포트홀, 폭설이 남긴 흔적입니다. 아스팔트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염화칼슘을 소금과 1:2 비율로 섞어 제설했다지만 손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깜짝깜짝 놀래죠. 처음에 좀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전망에 보이는 것 같은데. 도로 위 상황도 심각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제설로 쌓인 눈까지 도로를 차지해 2차선이지만 차량 한 대도 지나기 힘들 만큼 좁아졌습니다. 시내버스 통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5톤급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눈을 실어 내다 버리는 2차 제설 작업도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면 도로에는 눈이 쌓여서 교행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실어내고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일 영상권 기온에 비가 예보된 만큼 제설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트홀 보수 등 후속 정비 작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겨울 한파 속에 전남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는데요. 전국적인 고로쇠 주산지인 광양 백운산의 수액 채취 현장을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있는 겨울산. 고로쇠 나무를 찾아 새로 길을 내며 오릅니다. 산 중턱에 도착해 나무에 구멍을 내자 방울방울 금세 수액이 떨어집니다. 나온다.
잘 나는데. 광양과 순천, 구례 등 전남 주요 산간 지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란 뜻의 골리수에서 고로쇠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고로쇠 수액은 예로부터 약수로 마셔왔습니다. 양지 쪽에 많이 접하고 있는 산이 많기 때문에 고로쇠가 당도가 높고 이른바 통가리와 같은 가짜 고로쇠 사건으로 과거 홍역을 치렀던 지자체들은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는 등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제 날짜가 자동으로 표기가 되고 따라서 이런 외지물이 많이 차단이 될 것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나기입니다. 가수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을 아시나요? 해당과 피고지는 전남의 섬마을에 총각 선생님이 아니라 여선생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전남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결과입니다. 여성은 191명, 남성은 189명이 합격했습니다. 여성이 50%, 남성이 49%입니다. 그동안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섬이나 농촌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 전남에는 남초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4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죠. 여초 현상이 생긴 이유는 광주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초등교사 임용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전체적인 취업난에 도서 벽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기념식에서 현대차그룹의 박광식 부사장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동차 창업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그린카 진흥원에서는 현대차가 1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융합스테이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융합스테이션은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갖추어 수소차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 충전소입니다. 광주시가 소방공무원 52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소방과 구급, 구조 등의 분야에서 올해 5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원 자격과 전형 일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닷새간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체력 시험에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한말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함께 5.18 기록물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가치 등에 대한 달빛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